이준석 씨 지금 뭐 다큐로 뭐 온갖 언플하다가 그 여러 가지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가까이서 본 이준석 싸가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마디로 이준석 다큐를 만든 분이 이렇게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흔히 이준석에 대해서 싸가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제작진에겐 그러지 않았다. 촬영을 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물어보면 묻는 대로 잘 대답하고 그리고 예의 있게 촬영팀을 대해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작진한테 그럼 싸가지 없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찍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도 틱틱대고 막 도발하고 갑자기 뭐 자기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는 성격이라면서 제작진을 도발하고 아니 그럼 지 다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한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싸가지 없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 개인 유튜브 채널처럼 띄우기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목적이 띄워주는 거랑 촬영해봤더니 의외로 긍정적 모습이 보이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큐가 나오면 흔히 이준석 같은 이준석 씨를 비롯한 그 팬코에서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조롱했습니까? 뭐 찬양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뭐 좌파 감성 거렸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띄워주기인 거고 이준석 다큐는 야 이거는 의도하지 않고 그냥 촬영해봤는데 의외로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200만 원짜리를 산 사람이 얼마나 되나 봤는데 두 명이 선택은 해놨더라고요. 이게 끝까지 갈지는 좀 저도 지켜볼 예정인데 뭐 포토카드라든지 프리사이즈 티셔츠라든지 그렇게 평소에 좌파 감성 하면서 비난하던 팬코 유저들이 이준석의 다큐는 또 물론 이제 일부 욕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어쨌든 이준석 하면 만세를 외치기 때문에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은 앞으로 민주당이 뭐를 하든 간에 좌파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끄러 임마 요런 게 이제 다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 아닙니까? 왜냐면 이거야말로 이준석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아까 뭐 싸가지 없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씨가 해명하기로는 자기랑 친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냥 그 사람들 다 있는데 시끄러 임마 이렇게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진짜 이준석에 가깝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3세면 예전 같으면 손잡을 나이다. 이제 한동훈 쪽을 저렇게 겨냥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좀 젊은 보수의 아이콘이 돼보겠다고 저런 발언들을 하는 거. 이런 게 막 하루 이틀이 아니죠. 홍준표 씨랑도 지금 그렇게 또 가까워졌는데 한때는 또 저런 식으로 어린애의 치기라는 얘기도 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여기저기 그냥 다 막 쏴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또 팬코 같은 데서는 포장을 해가지고 상대를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걸 무서워서 도망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또 왜 웃긴지는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씨가 카카오 택시를 타고 다녀서 신선하다는 얘기를 막 언플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는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준석은 진짜 택시 운전 가능하다. 한마디로 한동훈이 카카오 택시를 타고 다녀 이준석은 진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택시하면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이드 미러 접고 이 택시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준석 씨 표정 보이거든요. 카메라 쳐다보면서 씩 웃는데 아니 사이드 미러 접고 택시를 운전해놓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그때 비판을 받아놓고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또 이 와중에 택시 언플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를 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제가 그래서 이게 저런 얘기를 안 했으면 이걸 굳이 이 흑역사를 모르고 넘어갔을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번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알았지만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잊고 있었던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걸 한번 또 그 사이드 미러 접고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씩 웃는 이준석의 흑역사를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고요. 왜냐면 택시 얘기를 본인들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준석의 택시의 본질은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수거대상에 들어갔다면서 안녕하세요, 수거대상 이준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런 윤석열인 거 지가 알았다며요, 옛날부터. 근데 열심히 뭐 홍보를 했잖아요. 뽑아달래매요. 문제 없다며요. 그렇게 본인이 양도구육 사과해라, 본인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언론에서는 자꾸 저렇게 정책 전문성을 띄우는 이준석이라고, 이준석의 바람대로 또 열심히 기사화를 해주고, 이 자체가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판때기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저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저렇게 쏙쏙 기사화가 됩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를 또 너무나 아끼는 그런 평론가와 방송인들도 있죠. 그래서 CBS가 최근에 난리가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500만 원, 그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5,500만 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실시간 채팅이 난리가 났는데 그 이후로도 모르는 척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에도 보시면 1,000몇백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평론 좀 그만 좀 해라. 이준석은 아주 좋겠다, 저렇게 끝까지 실드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김현정 씨가 비판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역풍 제대로 맞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준석 씨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언론, 방송, 평론가들 사방에서 이렇게 막 띄워주는데도 1위를 했다는 겁니다. 1위. 물론 이 1위가 무슨 1위냐, 차기 대선 주자 비호감 1위. 야, 저렇게까지 작정하고 띄워주는데도 비호감 1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이제 김동연, 이준석,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요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 이준석 씨 쪽에 박스가 쳐져 있는데 33, 45란 숫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지 의향이 없다가 33,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45, 1등입니다. 1등을 한 거고요. 심지어 이 둘을 합치면 이게 한국갤럽 결과거든요. 이게 최근에 2월 11일부터 13일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1년 전도 아니고 반년 전도 아니에요. 심지어 반년 전에도 그때 비호감 1위를 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의 결과고, 반대, 한마디로 지지 비의향과 절대 반대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준석은 압도적입니다. 78%. 야, 한동훈 대표가 72%예요. 그 다음으로 홍준표, 오세훈, 김동연, 김문수 있고 이재명 대표님은 53%입니다. 둘을 합치면. 이준석 씨가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 막 바지가랭이 잡고 흔들어 대고 막 엄프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걸. 이준석은 78%인데 이재명 대표님 53%다. 이게 차이다. 이게 현실이다. 아무리 그렇게 fem코 준천지들이 막 이준석을 막 하버드 천재라고 막 둘도 없는 그런 천재 역대급 정치인이 등판했다고 아무리 호들갑 떨어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준석 씨가 과거에 그 말을 했었잖아요. 키보드에서 손 떼고 현실 직시하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대선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김건희 허위 경력 비판을 하면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님 정과를 막 운운하고, 이 정과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뻔히 압니다. 알면서도 저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 국힘의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 몰아갔는지를 뻔히 알면서 자기는 또 국힘을 비판한다고 거리를 둬요. 그러면서 그들이 뿌려놓은 환경, 이거는 마음껏 누립니다. 꿀을 쪽쪽 빨아요. 그게 이준석식 정치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뭐 전과가 지금 어떻고 재판을 몇 개나 치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 전과 가지고 운운하고 재판 가지고 운운하는데 그러한 이재명 대표님보다 본인은 그 압도적인 비호감이 1위인 이유는 그럼 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논란, 그리고 지금 허은하 대표가 짚고 있는 사기, 횡령, 배임 논란, 요게 이제 또 확정적으로 걸리게 되면 본인은 거기에 이제 전과까지 얹히게 되고, 그럼 이제 비호감 한 90%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씨가 아무리 그렇게 그 염치 없는 그런 엄프를 해댄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운운하던 이 서사가 박살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마디로
본인이 공정한 경쟁을 운운해놓고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뭐 검찰, 사법, 언론 등등 심지어 정치 테러까지 당하는 이 상황에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뿌려놓은 무슨 독재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악마화한 그런 이미지 여기에 그대로 올라타 놓고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기울어진 그 말도 안 되는 운동장에서 자기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로만 공정 거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특히 이 서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명태균 게이트. 이것도 뻔히 알면서 침묵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 본인이 같이 깊숙이 얽혀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등판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용감한 소신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 자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 공정한 경쟁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 허은하라는 벽을 만난 것도 이준석 입장에서는 변수 중에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허은하 대표가 앞선 이준석의 비호감 1위 결과를 두고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처참한 결과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바른 소리 했던 이유로 나 허은하가 가짜뉴스 공격의 대상이 됐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 선출된 대표를 불법 부당한 힘을 써서 쫓아내려고 했던 게 이준석 사당화의 본질이다. 결국 여기서 이준석이 양도구역했던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선출된 대표를 윤석열 사당화에 의해서 나를 쫓아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그 피해자 서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서사가 무너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허은하 대표는 지금 방송에 막 나와서 이준석의 정치 부패를 발견했다. 그래서 핵심은 자금이죠. 여기도 자금입니다. 관리 비용, 뭐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오갔다든지 이런 문제들. 결국에는 이준석이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서 당당하게 토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또 이준석의 서사가 또 무너집니다. 바로 토론의 왕서사. 이준석은 누구와도 토론을 한다. 왜냐면 토론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방식이다. 이걸로 이준석이 여태까지 그렇게 광을 팔아왔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그래? 야 그럼 나랑 한번 개혁신당의 미래와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토론을 해보자. 공개 토론 심지어 1대1 자신 없어? 야 그럼 2대2도 좋아. 라고까지 허은하 대표가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이거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맨날 남들이 본인 상대 안 하면 야 쫄아서 튀었다. 팬코 춘천지들 우르르 가가지고 막 좌표 찍고 야 쫄았대 이렇게 막 장난질을 해놓고 같은 잣대 들으면 지금 이준석은 허은하한테 쫄아갖고 튀는 거 아닙니까? 왜? 허은하 대표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 증거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말장난 괜히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본질 흐리기 이런 게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도망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냐? 야, 저 장난질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옛날에 저한테 팬코 준천지들이 와가지고 열등감 타령하고 신인규 변호사한테는 또 우르르 가가지고 지금 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송파구청장 공천 뭐 자기 뜻을 안 들어줘갖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는 낭비벽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프레임 씌우고 튀는 거죠. 여기서도 또 저짓거리를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씨가 토론을 할 때까지 이준석 씨는 도망쳤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도 이준석 씨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이준석이 여태까지 해놓은 얘기가 토론 피하면은 도망친 거다. 쫄았다. 두려워서 그런 거다. 그럼 저들 세계관 그대로 받아가지고 허은하 대표한테 겁먹고 튄 쫄보 이준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준석 씨 세계관이 그러했으니까요. fem코가 여태까지 그렇게 모든 정치인들 조롱하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이준석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김홍 씨도 이준석 씨 쪽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저렇게 fem코에서 저격을 합니다. 허은하의 이상행동은 김홍의 등장으로 의문이 풀렸다. 보시면 이 정치 갤러리엔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요거는 2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렇게
김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그러면서 결국엔 김웅도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검사 출신 어디 가냐 등등.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검사 시절에 죽인 사람이 한 트럭 될 듯. 그렇게 김웅 막 찬양하고 그러더니 바로 그냥 이준석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바로 저렇게 손절을 해요. 결국에는 이준석이란 사람이 십수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왜 주변에 제대로 된 지인들이 없는가. 이게 다 요 명단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요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 요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몇 명은 또 민주당 다시 올라고 기웃기웃하고 있는 것 같고, 몇 명은 아예 그냥 딴 데로 도망쳤고. 이게 이준석식 정치의 본질이란 겁니다. 그 다큐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에 fem코식 세계관은 뭐냐? 이 모든 문제는 원흉이 이준석이라고 하면 퍼즐이 담았는데 오히려 그걸 뒤집어 버려요. 야, 요즘 이준석이 잘 나가긴 잘 나가나 보다. 김웅, 허은하, 신인규, 유승민 온갖 찌끄레기들이 다 달라붙네 이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랑 저 정치인들을 비교하면서 찌끄레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세계관에서는 이준석은 진짜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천재인 거예요. 저들의 세계관 속에서. 근데 이준석이 잘 나가긴 하더라고요. 뭘 잘 나가냐면 지역구에서 잘 나가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최근에 화성시 기사로 뜬 건데, 화성시의 국회의원은 어디에? 이준석 실종 사태. 한마디로 이준석 씨의 지역 사무실은 항상 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고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런 비판 기사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무책임한 지역구 방치. 그래서 동탄 시민들은 누굴 믿나?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보고 또 자라나는 그런 이준석계 퀴즈들이 또 있죠. 화성시의회 개혁신당 소속 전성균 시의원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활동을 마찬가지로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탄 시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데, 특히 동탄 맘카페 쪽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탄 주민 최윤규 님이 동탄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는다고 이렇게 분실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엔 아예 그냥 강남으로 가출해버려서 많은 동탄 주민들이 서운해하고 있다. 이게 마삼중을 구제해준 대가냐. 그래서 제발 이준석을 발견한다면 동탄으로 반납 좀 해달라. 지역 현안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냐. 이준석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빨리 동탄으로 반납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론 키포인트는 이거죠. 그닥 쓸만해 보이진 않지만 근데 아예 실종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대선 신경 쓰고 허은하 대표 어떻게든 공격해가지고 자기 위기를 넘기고 또 명태균 게이트도 넘어가야 되니까 또 그거 신경 쓰고 하니까 지역구의 일을 어떻게 돌보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다 관심사는 조기 대선에 가 있습니다. 김문수 씨가 저렇게 이명박 씨와 또 만났다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고요. 이명박이 저렇게 원로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를 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론장을 진짜 온갖 분열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무슨 원로라고 저렇게 대접을 받고 다니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최근에 장예찬 씨의 얘기를 보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탄핵 반대 파이가 있고 탄핵 찬성 파이가 있는데, 탄핵 반대하는 쪽이 김문수, 홍준표, 원희룡이고 탄핵 찬성하는 쪽이 오세훈, 한동훈이 있는데, 그중에서 탄핵 찬성파라고 하더라도 오세훈이 있는데 굳이 한동훈을 주목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떻게 되든 망했다. 실제로 자기들 한동훈 드루킹이라는 식으로 또 가족 드루킹이라는 식으로 또 장예찬 씨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댓글팀이라든지 한동훈 댓글팀이라든지 이것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 오세훈을 저들이 기대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있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 소식이 전해졌죠. 경찰에서 오세훈 불법 여론조사 사건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그 지난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고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 당시에 김한정 씨 얘기가 나왔죠. 이건 단순히 그냥 김한정 한 명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힘 내부하고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명태균 특검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초창기에는 이 본인들과는 관련 없다. 오세훈 측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지만 중요한 건 경찰에서 오세훈 쪽의 설명을 뒤집을 수 있는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의 녹취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워치독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한 거고요. 실제로 명태균 측이 최근에 이런 입장을 전했죠. 황금폰, 명태균의 황금폰에 전현직 의원 140명 그리고 USB에 김건희 육성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양분함 의원에 따르면 명태균 황금폰이 지금도 이것도 계속 지금 위에서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김건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명태균 특검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준석 씨는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실제로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중요한 내용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과 이준석의 22년 5월 9일 10일이 이제 그 취임일이었는데 그 전날 그 새벽에 저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거. 그래서 관련 인물 명백히 나와 있죠. 이준석, 명태균, 김건희, 윤한홍, 윤상현, 한기호.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 씨가 뭐가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고 능력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뭐가 본인이 그렇게 피해자냐. 이 서사 자체가 지금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준석 씨가 넘어야 할 산도 너무 많습니다. 일단 비호감 1위. 언론이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호감 1위를 찍었다는 점. 그리고 허은하의 벽을 지금 넘기가 어렵다는 점. 결국 허은하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악착까지 못 본 척 도망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의 이준석의 세계관대로면 이준석은 쫄아서 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명태균 측에선 지금 홍준표, 오세훈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을 비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